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케이 구글 내 수업 좀 도와줄래 라는 과정의 두 번째 차시입니다. 저는 교사 박성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사 신주현입니다. 지난 1차 시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스마트한 교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2차 시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문서와 슬라이드의 수업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왜 구글 문서와 슬라이드를 사용하시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이 도구들은 개인별 혹은 모둠별로 수업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기 좋은 교육 도구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이라 수업 자료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답니다. 네, 그럼 구글 문서와 구글 슬라이드를 어떻게 수업에 활용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구글 문서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글쓰기 수업 참 어렵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을 쉽게 올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온라인 구글 교육 도구를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 1차 시에 배운 구글 문서 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역시 우리 선생님께서 잘 아시네요. 구글 문서 도구는 영어로 독스라고 하는 교육 도구입니다. 텍스트를 주로 편집해서 글을 작성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죠. 실제 아이들이 썼던 논설문을 보여드릴게요. 귀여운 그림도 집어넣어 정확히 무슨 주제로 글을 쓰는지 명확히 보이네요. 근데 제목에 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죠? 네, 글을 쓸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안내문입니다. 글쓰기 할 때 학생들이 자주 물어보거나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내용을 적죠. 이렇게 제시하면 학생들이 글쓰기를 시작하기에도 쉽고 글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겠군요.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저도 수업할 때 꼭 써먹어야겠습니다. 다른 수업 사례도 보여주세요. 다음은 여행 계획서를 쓰는 국어 시간에 사용했던 구글 문서의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날짜별로 계획서를 짜며 이미지 삽입 기능을 활용해 핵심 장소를 사진으로 넣어 만들었습니다. 만약 텍스트만 있다면 한눈에 어딜 가려는지 안 보였을 건데 이미지를 삽입해 넣으니 이해하기 편하네요. 실제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서를 짜려고 했으면 사진 인쇄해서 오려붙이고 해야 하는데 구글 문서를 활용하니까 쉽게 되나 봐요? 맞습니다. 이미지 삽입은 온라인 도구만의 큰 장점이죠. 바로 다음 사례를 보실까요? 네, 다음 사례를 보니 학생들이 토론 대본을 썼군요. 맞습니다. 주제의 찬성, 반대 입장에 맞게 토론 대본을 작성해보는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이때 관련 주제를 구글 문서의 탐색 기능을 활용하여 구글 인터넷 검색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와, 선생님, 논설문, 기획문, 토론 대본 등 구글 문서로 할 수 있는 수업이 정말 많네요. 구글 문서가 이렇게 여러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벌써 놀라긴 이르죠. 회의록 작성, 영화 시나리오 등 팀원들끼리 협동해서 쓰는 글쓰기 수업에서도 쓸 수 있답니다. 혼자서도 쓸 수 있지만 함께 쓰면 더욱 좋은 게 바로 구글 교육 도구의 큰 장점입니다. 저도 빨리 배워서 글쓰기 수업에 구글 문서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뭐부터 배워야 이렇게 선생님처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딱 세 가지 기능만 아시면 아까 보여드린 수업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표 만들기, 이미지 삽입, 서식 바꾸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배우면 글쓰기 수업 가능하다고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데요? 맞아요. 이 세 가지 핵심 기능만 배우면 됩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실습은 구글 클래스룸 과제 제시 화면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수업에서 구글 문서를 사용하시려면 이 구글 클래스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안내사항 밑에 플러스 만들기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서 구글 문서를 클릭하면 하나의 새로운 탭이 열리며 구글 문서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수업 사례에서는 여기 구글 문서를 빈칸으로 제시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표를 넣으면 되나요? 빈칸으로 그대로 두면 학생들은 상당히 당황하죠. 때문에 저는 반드시 위에 표를 넣어서 수업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만 넣어 전달합니다. 자, 이제 표를 넣어 볼게요. 상단 도구바에서 삽입, 표를 찾아 클릭한 다음 저는 2 곱하기 3의 네모만큼 마우스를 넓힌 후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문서는 직관적으로 행과 열을 파악할 수 있군요. 초등학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왼쪽 행에다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분은 제목에 해당하는 행이기 때문에 크기를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랑 크기 조절하는 단축키가 전혀 다르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마우스로 조절하고 싶은 선을 클릭한 다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오, 더 쉽네요. 선생님, 근데 텍스트 정렬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죠? 메뉴바에서 정렬 아이콘을 찾은 뒤에 가운데 정렬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 외의 텍스트 서식도 여기 메뉴바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커지고요. 글자를 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기울일 수도 있고 밑줄을 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표 만들기, 그리고 서식 바꾸기 모두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 핵심 기능인 이미지 삽입도 알려주셔야죠. 네,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단 도구바에서 삽입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버튼이 나오는데요. 컴퓨터에서 업로드, 웹 검색 등이 보이죠? 먼저 컴퓨터에서 업로드 기능은 말 그대로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 파일을 구글 문서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과 동일하게 그냥 컴퓨터 폴더를 여신 후에 클릭해서 구글 문서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건 탑 프로그램과 똑같은 이미지 삽입 방법이군요. 그럼 아래에 있는 웹 검색은 뭔가요? 웹 검색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활용해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여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 표에 간단한 책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웹 검색을 누르면 구글 문서 우측에 구글 이미지 탭이 열립니다. 책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한 후 삽입 버튼을 누르거나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끌어오기 방법으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드래그해서 끌어오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끌고 오니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 이미지를 넣을 수 있군요. 선생님, 그럼 이미지 부분에서 나머지 기능은 뭘 말하는 거죠? 드라이브는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고 포토는 구글 포토라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URL 사용은 이미지의 인터넷 주소를 가져와서 삽입하는 기능, 그리고 카메라는 기기의 카메라를 활용해 바로 사진을 찍어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드라이브와 포토는 모두 핸드폰 앱으로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은 후 이 구글 문서로 바로 가져오게 만들 수 있겠군요. 실제 우리 주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넣기 편하겠네요. 구글 문서 진짜 쉽고 편리합니다. 구글 문서 작성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은 더 많아요. 혹시 탐색 기능이라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탐색이요? 검색하는 건가요? 맞아요. 구글 문서 안에서도 바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미 작성된 글이라면
핵심 포인트를 알아서 찾아내는 기능도 갖추고 있죠. 구글 문서 안에서 이미지 검색뿐만 아니라 그냥 검색까지도 가능하군요. 여러 탭을 돌아다니며 검색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탐색 기능은 메뉴의 도구에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제가 작성한 구글 문서를 보면서 화면 오른쪽에 새로운 작은 창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제시된 단어들이 글 내용과 관련된 핵심 단어들이네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주제와 관련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군요. 초등학생들은 검색할 때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몰라서 매번 물어보곤 하는데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검색도 더 쉬워지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실습해 보죠. 탐색창에 독서 감상문을 쓰고 싶은 책을 적어볼까요? 예시로 홍길동 전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검색된 내용의 일부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탭으로 넘어가서 사진도 하나 가져와 보죠. 웹 검색 내용뿐만 아니라 바로 이미지 삽입까지 가능하군요. 와, 벌써 하나의 문서가 뚝딱 만들어졌네요. 대단한데요?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할 구글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구글 문서를 학생들에게 실제로 줘야겠죠? 위 크롬 탭에 구글 클래스룸을 눌러 과제 제시 화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과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완료입니다. 구글 문서로 수업 과제 만들기 어렵지 않죠? 앞으로 텍스트를 활용하는 모든 수업에 구글 문서를 사용해 보세요.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발표 수업을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해 만들어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글 슬라이드 도구는 영어로 슬라이드라고 말하는 도구입니다. 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프레젠테이션 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자주 활용하는 도구죠. 한 단원의 마지막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갔어요. 이걸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종합적으로 학습 성취도를 판단하기에 적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강력한 협업 기능이 수업 활동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면 조원들이 동시에 발표 자료를 제작할 수 있어서 질 높은 발표 자료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노트북이나 크롬북, 태블릿 등을 활용해서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클래스룸, 드라이브랑 연동해서 언제 어디서든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는 이 슬라이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러분들께 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학 시간에 띠1 그래프를 활용해 설문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내용의 슬라이드를 보시죠. 사회 시간뿐만 아니라 수학 시간에서도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조별 협동학습인 거죠. 어떤 학생은 실제 설문조사를, 어떤 학생은 표를 만들고 나머지 학생은 차트와 글을 쓰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발표 자료에서 원형 차트가 들어간 것이 눈에 띄네요. 이 차트는 어떻게 넣는 건가요?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조사한 결과를 구글 시트에 간단히 적고 이 데이터를 차트에 연동했을 뿐입니다. 단순 연동만 하더라도 이렇게 멋진 차트를 발표 자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적었는데도 멋진 차트가 완성되는 거군요. 또 다른 예시도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실과 시간에 미래에 생길 음식 조사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4개 슬라이드 모두 학생이 만든 건가요? 정말 깔끔한데요. 한 개의 제목부터 오른쪽에는 이미지, 왼쪽에는 텍스트, 자료 배치가 완벽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레이아웃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었거든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학생들은 이미지와 텍스트에 신경 쓰기 때문에 사실 이 레이아웃, 즉 배치와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그 통일성이 중요하거든요. 통일성에 맞춰 배치해라. 뭔가 틀을 만들어준다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이따 실습 시간에 이것도 배워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구글 슬라이드 활용 사례도 한번 보실까요? 사회 기후단원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직접 만든 슬라이드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목과 조언의 이름을 적은 표지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레이아웃에 맞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각각 넣는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는 유튜브 영상을 삽입하였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재생도 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사례의 핵심은 여기 영상에 있습니다. 한번 재생해서 그 핵심이 뭔지 살펴보시죠. 어라? 그런데 슬라이드에 있는 유튜브 영상이 처음부터 재생되지 않네요. 맞습니다. 이게 구글 슬라이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처음부터 재생되지 않죠? 구글 슬라이드에서는 영상을 삽입할 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발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영상 속 원하는 부분만 강조해서 재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상의 일부분만 재생하도록 요구하면 학생들은 영상을 넣기 전에 반드시 영상 내용에 대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영상 내용 중에서 자신들이 어떤 부분을 써야 할지 토의 토론을 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영상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학습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제가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발표 수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도 훌륭하지만 사실 영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을 습득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토대로 구글 슬라이드의 핵심 포인트를 배워봤습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표와 차트를 삽입하고 레이아웃과 서식을 설정하고 영상을 삽입한 뒤 재생 시간을 조절하고 와,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면 발표 수업 어렵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구글 교육도구의 동시 협업으로 완성되죠. 동시 협업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개의 슬라이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구글 슬라이드는 간단히 조장희 조언을 초대해서 동시 협력 환경만 조성하면 초등학생들도 간단히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부터 직접 따라해 보면서 구글 슬라이드 간단한 템플릿을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실습은 구글 클래스룸 과제 제시 화면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문서 추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안내사항 밑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 슬라이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글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하나의 새로운 탭이 열리며 구글 슬라이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서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도 선생님께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죠, 선생님? 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조장과 조언의 이름을 적도록 합니다. 표지가 완성이 되었네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넣는 거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 슬라이드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M을 누르거나 메뉴바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왼쪽 탭에 슬라이드가 하나 추가된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때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넣도록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싶으니까 제목 및 본문 일렬로 레이아웃을 수정할게요. 학생들에게 빈칸에 이미지를 넣기 하고 싶은데요. 네, 이미지를 넣게 하려면 여기에 이미지를 쓰세요 라고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메뉴에서 삽입, 이미지, 웹 검색 부분을 클릭해서 예시 이미지를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오,
이 기능은 구글 문서 기능과 동일하네요. 네, 맞습니다. 쓰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기에 책을 검색해서 이미지 하나를 삽입해 보죠. 벌써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완성했네요. 자, 네 번째 페이지를 컨트롤 M 키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레이아웃은 제목만 레이아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삽입, 동영상을 누르시고요. 예시 영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넣으면 좋을까요? 구글 슬라이드 안에 영상을 삽입하도록 예시를 보여줘야 하니 아이들이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URL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이 URL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서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죠. 해당 영상을 클릭한 후 우측 아래 삽입 버튼을 누르면 간단히 슬라이드 안에 영상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군요. 영상 삽입 후에 영상의 크기를 먼저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시고요. 선생님, 근데 이 영상의 일부분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영상을 삽입한 뒤에 우측에 보시면 서식 옵션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보일 텐데요. 앞부분에 적혀 있는 게 시작 시간이고 뒷부분이 종료 시간입니다. 그리고 콜론 앞에 있는 부분이 분이고요. 뒷부분이 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초부터 1분을 보여주고 싶으면 시간을 30초부터 1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지, 이미지, 텍스트, 영상 삽입, 슬라이드 템플릿 4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수업의 유형에 맞게 이 템플릿의 내용이나 유형을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쉽게 발표 수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룸으로 돌아가서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볼까요? 위 크롬 탭에 구글 클래스룸을 눌러 과제 제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과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완료입니다. 완료하기 전에 반드시 권한, 배정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저는 학생 개개인에게 이 파일을 제공하고 싶으니 사본 제공하기 권한으로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슬라이드 핵심은 동시 협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본으로 제공해 버리면 개인별 슬라이드 제공이 되잖아요. 동시 협업 체계로 학생들이 작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잘 짚으셨네요. 동시 협업의 시작은 공유입니다. 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른 학생을 초대해서 편집하는 거죠. 조별 학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장의 슬라이드에서 시작하라고 안내하면 좋겠네요. 마찬가지로 조장들이 슬라이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클래스룸 과제 제출은 조장만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럼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든 템플릿 슬라이드에서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면 공유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프리젠테이션 공유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사용자 및 그룹 추가란에 이메일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자 권한을 선택하시고요. 이메일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이 도착했나요? 네, 저에게 이메일이 왔네요. 열기 버튼을 누르니 슬라이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네요. 제가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쓰시는 글자가 제 화면에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협업이 가능하군요. 이제 바로 수업에 가서 슬라이드로 발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셨네요. 네, 슬라이드 안에 표지부터 텍스트 이미지, 차트 삽입, 영상 삽입하는 방법부터 공유해서 같이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구글 슬라이드는 발표 자리를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 개의 구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시면서 수업에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잘 들으셨죠? 방금 활용했던 구글 교육 도구들은 마치 마법 같은 구글 교육 도구들이에요. 국어 수업에서는 구글 문서를 사용하면 논설문, 여행계획서, 대본 등 여러 가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표를 통해 수업 내용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더 편하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답니다. 정말 좋은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사회교육 수업에서는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슬라이드를 제공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특정 부분만 재생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편리한 거죠. 학생들끼리 슬라이드를 만들면 더 재미있고 협력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맞아요. 이 구글 교육 도구들은 수업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서 더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구글의 교육 도구들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발표를 더욱더 쉽게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3차 시에서는 영어 국가에서 구글 설문지와 시트의 수업 사례를 살펴보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